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공동생활과정 평가 환경 및 안전 부분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요양원 평가지표 23번 공동생활과정 22번 응급상황 대응 3점짜리래요. 참 이게 환경이 크리티컬해요. 일단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책을 가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점수 3점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일단 1번 2번 항목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고 적정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을 살펴보시면 제시된 응급의료기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의료용 산소 발생제는 인정하는데 휴대용 산소 스프레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스프레이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된다. 산소 마스크와 산소통 연결관 카테터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이제 말만 바뀌었어요. 저번이랑. 응급의료기기를 적정 관리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보관 상태라든지 사용 가능 여부, 정상 작동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뭔 얘기냐면 그냥 이제 위에서 필수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기를 다 구비를 하고 있는데 구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 점수를 주겠다.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항목이죠. 부담스러우실 테지만 평가 3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 없으시다면 빨리 구입하셔가지고 점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카테터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요, 실제 이 산소통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할 때 다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 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하고 통,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선까지 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가지고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 거 사시면 사실 다 구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흡인기라든지 서랍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서랍자는 그 일회용품 많이 쓰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도확보 장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구비해 두시면 돼요. 현장 평가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두 번째 항목 보시면은 알람벨이 화장실하고 목욕실, 침실 등에 이제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항목인데요. 현장 확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평가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사실 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침실 같은 경우에 어르신이 자꾸 누르시니까 이게 떼어놓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요양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떼어놓으시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체 평가를 할 때는 꼭 눌러보거든요. 눌렀을 때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반응을 하고 뛰어오는지 빨리 오는지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지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직접 해보셔요. 저는 직접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물 좀 더 달라, 뭐가 없다, 뭐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라면 그러면은 엄청나게 뭐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 이게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 알림벨을 눌렀을 때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알림벨은 뭐예요? 누르면 삐 이렇게 소리가 한번 딱 단벌적으로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 엄청나게 안전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평가 점수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들 교육시켜 주시고 수시로 한 번씩 자체평가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길 저는 추천합니다. 3번 항목 또 쉽지 않은 항목 나왔죠. 이런 항목들이 어려운 항목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는 항목들.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응급상황이라고 하는 건 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써있는데요. 이게 직원 선정해가지고 면담하는 거잖아요.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담을 할 때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직원들이 다 면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계속 상시적으로 누구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어르신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앞에 어르신이 넘어져 계셔요. 근데 딱 보니까
끙끙거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자세한 상황으로 물어보고 바로바로 술술술술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어르신이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국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손을 대셨어요. 한 1도 정도 화상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간호쌤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직원한테 물어보는 면담 항목이잖아요. 어르신이 갑자기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질문을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 질문을 하세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공부, 다시 질문, 다시 공부, 다시 질문. 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하세요.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이거 술술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죠? 간단히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에요. 환경 쪽 마지막 지표, 환경 및 안전 마지막 지표 24번 지표, 공동생활과정 23번 지표 넘어가겠습니다. 야간보호고요. 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은 배치 기준을 준수한 자, 배치 기준을 준수한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근무 지침을 비치해라. 신설됐죠. 현장도 확인하네요. 비치했는지. 그리고 야간 근무자는 매일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점검 일지에는 일자 점검 시간, 수급자 상태 안전점검 내용 점검자가 들어가고 점수 2점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것처럼 한 항목씩 할게요. 야간 배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1번 항목. 일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에 한 명의 인력을 배치한 경우 인정한다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일단 야간 시간대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끊임없이 동시간대에 한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야간 가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키고 있는 항목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꼭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해도 시간에만 제대로 근무하고 있으면은 그냥 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어차피 이거 전산으로 다 확인되는 내용이니까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설되어 있는 야간 근무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급자 확인, 실제 이제 시설 안전 점검, 기타 비상 연락망 등 이런 부분들이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라는 곳에 야간 근무에 대한 지침이 필수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년도 그 사업 안내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참조해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안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되 표준 안에 확인되어 있는 게 지금 근무 준비, 근무 확인, 근무 실시 초동 대처, 당직 점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기간에 맞게끔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사업 안내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예시만 띄워 드릴 테니까요. 예시 제가 쭉 띄워 드릴 테니 꼭 제가 써드린 거랑 똑같이 쓰지 마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각 층별로 실제 야간 근무자가 있는 곳들은 비치를 하시고 환경에서도 점수를 맞고 기록에서도 지침에서도 그냥 실제 지침 내용에서도 점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 갈게요.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자는 매일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다라는 기록 면담 둘 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전점검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안전점검 내용이 위에 이제 필수사항을 보면은 위쪽에 이제 수급자 확인, 시설 안전점검, 비상 연락망 이렇게 좀 어렵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특이사항이 있는지, 창문 같은 게 문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것을 어떻게 야간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도 면담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이거 말씀을 안 해보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야간 근무할 때 어떻게 근무하세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세요? 시설 쪽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비성구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어르신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어르신 유박 배회하고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실제 선생님들이 질문했는데 선생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이게 질문이 답이 안 나오면 이 부분도 질문하고 다시 숙제 내고 질문하고 숙제하게끔 하고 질문하고 숙제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맞으시면 되고요. 기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 매일매일 19년도 1월부터 평가일까지 모든 일수에 대한 야간 점검 일지가 있기만 하면 되겠죠. 야간 점검 일지도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꼭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를 꼭 쓸 필요 없이 일자, 점검 시간, 수급자 상태, 안전 점검 내용, 점검자가 들어있는 일지를 지금 쓰고 계신지 안타깝지만 이 필수사항이 없다면 점수가 안 나와버려요. 기록이.
그러니까 막 지금 1년 내내 열심히 써놨는데 이 필수 사항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빨리 확인하셔야겠죠. 확인하셔가지고 기록도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준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매일매일 일지를 쓰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여러분들 체크가 시작이라는 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1부,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평가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메일이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수급자 서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항상 옆에 저희 국회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